감사하고요. 또 이정문 교수님 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원전 수출인데요. 그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서 2010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미국을 가서 이제 플래처 스쿨에서 박사를 하고 그 벨퍼 센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뭐 스탠슨 윌슨 센터 이런 데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요. 이제 홍콩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홍콩 사태가 나면서 긴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미 컬리지에 있는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육군에 있는 만큼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군사적인 내용이고 특히나 뭐 비핵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비 경쟁, 남북 간 군비 경쟁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중국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원전 수출이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윌슨 센터에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써 가지고 발간했거든요. 또 오늘 발표할 내용은 거기서 조금 발제를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원전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또 그 원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야심과 동향 이런 부분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한미 원자력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2010년에 미국을 가게 된 이후에 한국어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는 게 지금 처음이어 가지고 굉장히 어색한데요.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양국 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하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과 또 전문가들이 최근 원전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중국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사실 원자폭탄을 처음 개발했던 그 1940년대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사실은 좀 관심이 좀 고조되다가 또 후쿠시마라든지 그전에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이런 원전 사고가 나면 또 이제 좀 주춤했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2010년 전에 후쿠시마 전에 사실은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말할 만큼 원자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후쿠시마 하면서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이 원자력의 의존도가 컸던 나라도 원전 가동을 중지를 했고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선언을 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탄소 중립 캠페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탄소 중립 캠페인 때문인데 이게 2015년에 체결된 그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획기적으로 한 50% 가까이 줄여야 되고 이제 2030년까지요. 한 2050년까지는 넷 제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넷 제로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온실가스는 대기에 이제 추가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30개 정도의 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거나 지금 심각하게 고려 중인 상황이고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석탄을 대체를 할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개 국가가 원전을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한 20-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말 좀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원이 되겠다라는 게 그런 인식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급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천연가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천연가스도 온실가스의 종류의 하나인 메탄을 배출하기 때문에 꼭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탄소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많은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갖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마듈형 원전 (Small Modular Reactors) SMR이라고 하는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기가와트 정도인데 SMR 같은 경우는 한 200 메가와트 이 정도로 한 5분의 1 이상으로 좀 작은 원전이고, 작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빨리 지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가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고 이런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또 안전성 면에서도 더 이제 좀 더 신뢰가 가는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재생에너지로 가기 전까지 한 20-30년 걸릴 때까지 좀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SMR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의 가스와 천연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으로 좀 갈아타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원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원전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러시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원전 수출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러시아가 풀 패키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부터 자금 조달, 파이낸싱, 그리고 연료도 공급해 주고 또 핵 폐기물 관리까지 제공을 해 주는데, 이거는 원전 수출국 중에 러시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원스톱 샵으로서 러시아가 최근까지 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원전 계약을 맺는 것이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계약을 한번 맺게 되면 이게 거의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가는 계약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건설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원전의 수명이 한 40년, 60년, 근데 또 한번 연장하면 60년, 8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원전이 가동되는 기간 동안 그 원전 수출한 지은 국가들과 또 수입한 국가들이 긴밀하게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 인력 인프라 구축 이런 들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계약을 지금 러시아와 신규로 하겠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터키에서 원전을 짓고 있는데 그게 제재 때문에, 이제 사실 원전 분야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닌데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제재가 많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도 조달받지 못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약속했던 자금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공백이 생기는데, 이제 석탄이 퇴출되면서 생기는 공백과 러시아가 퇴출되면서 생기는 공백을 그럼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바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런 상황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기술력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 중국을 생각하면 싸게 만드는 거 있는데 기술력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보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결코 미국이나 유럽 경쟁국들에 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제3세대 원전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있어서는 중국이 이미 지금 자체 기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활롱1이라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이게 유럽이나 또 영국 정부로부터도 안정성을 승인받을 만큼 기술
력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 4세대 원전,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 물론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제가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중국이 사실은 많이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로가 얼마 전에 올해 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지금 가동을 시작했고요. SMR 같은 경우도 중국의 링롱1 모델이 있는데 이건 SMR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로부터 안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핵 폐기 기술뿐만 아니라 뭐 핵 융합 기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 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또 하나의 강점은 대규모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저렴한 가격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최근에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제2대 원전 생산국이 됐는데요. 미국이 최대 원전 생산국이고, 지금 한 50기 정도 가동하고 있고, 현재 그 전 세계 신규로 짓고 있는 것 중에 한 5분의 1 이상을 지금 중국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4,4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원전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면서 한 2030년 되기 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전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내수 시장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전 건설의 평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과 달리 러시아도 뭐 그러긴 한데 이제 일단 원전 그 초기 건설 비용을 많이 좀 이렇게 조달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전 회사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처음 지을 때 드는 뭐 100억 달러 이상, 최소 100억 달러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한 80%, 85% 정도 중국이 많이 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한번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짓는 게 비싸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 중국이 지원을 해 주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80% 정도 지원했고, 최근 아르헨티나에 새로 짓기로 했는데 그거는 85% 지원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전 수출의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대1로 벨트앤로드 부분 중에서도 원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대1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관련 투자금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보면은 에너지 섹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그게 거의 이제 화력 발전소 짓는 데 들어갔지만, 지금은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더 이상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린 벨트 앤 로드,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 벨트 앤 로드로 지금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어쨌든 목표로는 향후 15년 동안 해외에 150개 짓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근데 이제 중국이 15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아직까지는 받은 거는 아닌데요. 왜냐면 일단 중국이 원전을 사용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원전 산업에는 사실 후발주자라 그 파키스탄에 한 4개 정도 지었고 2개 더 현재 짓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영국에 건설 중인 원전의 3분의 1 정도를 자금 조달을 중국이 맡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2개 지금 건설하기로 최근에 수주를 했고,
또 원래 영국에 지금 짓기로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루마니아에 짓기로 했었던 것도 취소가 됐고요. 이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사우디나 필리핀, 카자흐스탄 이런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잠재력이 제고가 되면서 이게 미국으로서는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전을 수출하면서 가뜩이나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점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의 레버리지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핵 연료도 공급을 할 것이고, 뭐 이제 뭐 자금도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도국에서 인제 중국 자본 받아 가지고 원전을 건설하고 이런 경우에 중국이 뭐 이런 국가들이 중국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거나 말 잘 안 듣거나 그러면 뭐 "연료 수급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전 뭐 "가동 못 하게 하겠다." 협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중국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인제 경제적인 영향력이 이제 제고가 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경제 보복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도 그런 경제 보복의 희생양이 됐었고, 뭐 노르웨이랄지 호주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셀 수 없는 나라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원전 수출까지 하게 되면 어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또 자금을, 빌린 돈을 못 갚는 개도국에 있어서는 지금도 뭐 debt trap diplomacy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면 debt trap까지는 아니더라도 debt for equity swap 정도로 해 가지고 "너네 돈 안 갚을 거면 우리가 뭐 우리한테 항구를 달라." 아니면 뭐 "전략적인 자산 뭐 그 광물을 채굴하는 그런 채굴권을 달라."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인식이 좀 제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원전 수주를 저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외교적인 중국이,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중국과 협력해서 원전 발전을 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게 2015 년에 중국 회사랑 협력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019 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만나더니 그 몇 달 후에 그 중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몇 달 후에 인제 미국이 인제 프랑스 회사랑 루마니아 회사, 캐나다 회사랑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한 이 회사들과 협력해서 그러면은 "미국 기술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2020년 6 월에. 근데 이게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좀 뼈아프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르마니아의 항구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해상 실크로드의 이렇게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허브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중국이. 근데 이게 좀 차질이 생기는 전략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마니아가 중국과의 계약을 취소한 이유를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고, 또 2016 년에 사실 중국 회사가 미국 원전 기술을 밀반출한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또 중국의 강압 외교가 증대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강압 외교나 이런 것들, 특히나 홍콩 사태 이후 뭐 영국에서 반중 감정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이러저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 총리가 최근에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 이거 개발 차단하겠다 선언을 올해 뭐 초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도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랑은 협력 안 하겠다, 미리 이제 못을 박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기 언급된 사례들은 물론 중국이 원전 수출국으로서 강점도 굉장히 많지만, 미국이 또 한국이나 이런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제고해서 중국 원전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한국 출신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장단점을 가장 보완하기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굉장히 단시간 안에, 그리고 비용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를 하나 짓기 시작하면 당연히 한 몇 년 더 걸리고 비용도 또 훨씬 넘어가고 그러는데,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이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뭐 싸게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놀랍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 입장에서는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전 수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료 공급을 못하는 나라죠. 아시겠지만 한국은 농축이나 제철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는 뭐 맘만 먹으면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다고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이 인제 한국의 그런 이제 비확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인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축 제철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연료를 공급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인제 미국이 연료 공급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원자력의 안전한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제 미국이 가장 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양국이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SMR 같은 경우, 이 차세대 원전 기술을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 중국 아니면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 개발한, 이게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빨리 탄소에서 석탄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하면서 좀 대체 에너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을 먼저 개발한 쪽이 상당한 first comer advantage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제 한미 양국이 기술도 지금은 좀 중국이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양국이 기술 공유도 하고 또 좀 시너지를 발휘해서 신기술 발전을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금력,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자금 조달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하는데, 뭐 80% 85%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뭐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경쟁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꼭 미국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 원전 수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른 뭐 like minded countries, 이게 좀 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교적인 채널이나 대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중국과 이런 민감한 그 장기적인 원전 협정을 맺는 것이 얼마나 좀 위험이 따르는 일인가에 대한 좀 인식을 제고를 시키는 것도,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한 번도 없었지만, 중국이 뭐 산업 재해나 이런 산업 안정성 면에서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고, 고질적인 부패 문제라든가 투명성 결여 문제라든가 뭐 기술을 훔치는 그런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하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하는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조명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